여러분, 입술에 물집 나신 적 있으세요? 피곤하면 꼭 올라오죠? 환절기마다 감기 달고 사시고요. 고기 먹으면 속이 부대끼세요? 이거 다 면역 체계가 보내는 신호예요. 근데 알고 나면 어이없을 정도로 해결법은 간단합니다. 50대 넘어서 면역 체계 확실하게 잡는 3가지 오늘 알려드릴게요. 면역 체계를 지키는 첫 번째 방법, 바로 음식입니다. 동의보감을 쓰신 허준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약식 동원. 약과 음식은 그 뿌리가 같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곧 약이라는 뜻이에요. 500년 전에 이미 이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실제로 옛날 우리 조상님들도 전쟁 같은 위기 상황에서 음식으로 면역을 지키셨어요. 이순신 장군 이야기 잠깐만 해드리면 임진왜란 때 조선 수군이 가장 무서워한 게 일본군이 아니라 전염병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직접 쓰신 난중일기에 군사들이 태반이나 전염병에 걸려 사망자가 이어지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병사들 식단까지 직접 챙기셨어요. 주먹밥, 미역밥, 굴밥, 콩가루 주먹밥. 전쟁 중에도 면역을 지키는 음식을 챙기신 겁니다. 숙명여대 한국음식연구원이 고증으로 보관한 결과 이순신 밥상에 등장하는 음식이 무려 77종입니다. 그 중에 핵심이 콩, 해조류, 발효식품이었어요. 500년 전에도 면역을 지키는 음식의 원리는 똑같았던 거예요. 500년 전에는 콩, 해조류, 발효식품, 특히 전쟁 중에 이것을 많이 먹었는데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랑은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2026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한테 면역을 챙기기 위해서 꼭 챙겨야 할 음식은 뭘까요? 첫 번째는 마늘입니다. 동의보감에 마늘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오장을 따뜻하게 하고 나쁜 기운을 물리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500년 전에도 마늘이 몸의 방어력을 키우는 약재로 쓰였던 거예요. 현대 과학도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성인 146명을 대상으로 12주 동안 실험을 했어요. 한 그룹은 마늘 추출물을 먹고 다른 그룹은 아무것도 안 먹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마늘을 먹은 그룹은 감기에 걸릴 확률이 3분의 2나 낮았습니다. 마늘 속에 있는 알리신 성분이 바이러스와 세균을 직접 공격하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 100g에는 비타민C가 114mg이 들어있어요. 레몬의 2배 정도 됩니다. 비타민C는 면역 반응에 꼭 필요한 항산화제예요. 면역세포를 보호하고 활성화시켜줍니다. 게다가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암과 싸우는 면역 효소를 활성화시키고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푸드에 브로콜리가 포함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현미인데요. 재밌는 게 있어요. 전 세계 장수 마을 중에 하나인 오키나와 아시나요? 이곳에 100세 어르신들이 평생 드신 주식이 뭔지 아십니까? 현미밥과 채소예요. 미국 하버드대와 일본 국립암센터가 공동 연구한 결과 오키나와 식단을 따른 사람은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이 24%나 낮았습니다. 만성염증 수치와 혈압, 혈당까지 더 안정적이었고요. 현미가 왜 그렇게 좋냐면요. 현미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베타글루칸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대식세포와 NK세포 같은 면역세포를 자극해서 병원균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탐지하고 제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마늘 2쪽과 브로콜리 1줌, 현미밥 1공기, 옛날 우리 조상들이 챙겨 먹었던 그 원리와 현대에 와서 오키나와 어르신들이 평생 지키던 그 원리 그대로입니다. 이것만 꾸준히 챙겨 드셔도 면역 체계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반신욕입니다. 동양의학에서 두한조결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머리는 차게, 발은 따뜻하게. 이 한마디가 동양의학 양생법의 핵심이에요. 상체는 시원하게, 하체는 따뜻하게 하면 기혈순환이 원활해지고 병이 들어올 틈이 없다는 뜻입니다. 1500년 전에 황제내경이라는 책에도 몸을 따뜻하게 하면 사기가 침범하지 못한다고 적혀 있어요. 근데 이건 동양만의 지혜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나라 중 하나인 핀란드 사람들이 지키는 전통이 있어요. 바로 사우나입니다. 핀란드 인구가 550만 명인데 사우나가 330만 개가 있습니다. 거의 한 가구당 하나씩 있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문화가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강 비결이에요. 핀란드에 있는 동핀란드 대학교가 중년 남성 2,300명을 20년 넘게 추적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4번에서 7번 정도 사우나를 한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만 한 사람들보다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이 50%나 낮았습니다. 치매 위험은 66% 낮았고요.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또 다른 연구에서는 핀란드식 사우나 30분 후에 백혈구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면역의 최전선인 중성구와 림프구가 가장 활발해졌어요. 연구진은 이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우나가 면역세포의 순찰 인력을 늘려준다. 체온이 올라가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이것과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평소에 환절기 때마다 몸살에 자주 걸리는 편인데 몸살에 걸릴 때마다 제가 늘 하는 몸살을 없애는 방식이 있습니다. 일단 화장실에 바로 들어가가지고 뜨거운 물로 한 10분 넘게 몸을 지져주는 거예요. 쌍화탕 한 잔 딱 마셔주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게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간에 전기장판을 3단 이상으로 틀어줍니다.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은 컨디션이 다음날에 바로 좋게 돌아오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체온이 1도가 올라가면 면역 기능이 5배가 증가합니다. 반대로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 기능이 30%나 감소해요. 근데 매일 사우나 가기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반신욕입니다. 반신욕이 왜 좋냐면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상체는 열이 많고 하체는 차가워지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두한조결 기억나시죠? 반신욕은 정확히 이 원리대로 작동합니다. 하체를 따뜻하게 데워주면서 전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체온이 올라가면서 면역체계가 활성화됩니다. 반신욕하고 나서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 끝나고 나면 꼭 물 한 잔을 마시고 따뜻하게 몸을 감싸주시는 게 좋습니다. 취침 1시간에서 2시간 전에 하시면 숙면에도 도움이 돼요. 일주일에 서너 번씩 반신욕을 꾸준히 하시면 손발이 따뜻해지고 환절기에도 예전보다 훨씬 덜 아프게 됩니다. 단 고혈압이나 저혈압 있으신 분들은 전문의와 상담 후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세 번째, 면역력을 지키는 방법. 그 중에 하나가 영양제를 먹는 건데요. 유산균 드시는 분 많으시죠? 비타민 D도 챙겨 드시고요. 이것들이 왜 좋은지 제대로 아시고 드시면 훨씬 더 드실 때 즐거움이 있으실 겁니다. 유산균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몸에서 면역세포의 70%는 다 전부 장에 모여 있습니다. 재밌는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면 동의보감에 이런 말도 나와요. 비위가 강하면 만병이 침범하지 못한다. 비위가 뭐냐? 소화기관입니다. 500년 전에도 장 건강이 면역의 핵심이라는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현대 과학도 똑같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독일 영양생화학 연구소에서 3개월 동안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한 그룹을 실험했는데요. 면역세포인 T세포와 헬퍼 T세포가 증진되었고 감기 발병 기간도 단축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요즘 T세포가 정말 의학계에서 정말 유명한데요.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이는 핵심 역할을 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유산균 잘 드셔야겠죠? 다음은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면역세포인 T세포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혈액 속에 비타민 D가 충분하지 않으면 T세포가 병원체를 죽이기 위한 활동을 개시하지 못하고 그냥 휴면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서울 아산병원 면역학 자료에 따르면 비타민 D는 NK세포와 T림프세포 같은 백혈구의 기능을 증강시켜주고 감염에 의한 발병률을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현대 한국인들은 비타민 D 결핍 상태인 경우가 정말 많아요. 왜냐면 비타민 D는 대부분 햇빛을 받아야 되는 건데 햇빛 받을 일이 많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실내 생활도 많아지고 특히나 나이 들수록 피부 노화로 햇빛을 받아도 비타민 D 합성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균과 비타민 D를 꼭 챙겨 드셔야 합니다. 유산균과 비타민 D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들만으로는 면역체계에 딱 하나가 빠져 있어요. 바로 단백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빠지면서 단백질이 부족해져요.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면역체계를 조절하는 능력이 취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감기에 잘 걸리고 염증 반응에 약해지는 겁니다. 고기를 먹으면 되지 않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나이 들수록 고기를 먹으면 속이 부대껴서 못 드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생선은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생선도 굉장히 좋은 단백질 중에 하나지만 생선은 수율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인용 아니면 유아용 단백질 보충제를 먹으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일반 단백질 파우더는 근육을 만드는 데는 좋지만 면역 항체 기능이 없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단백질은 근육을 만드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면역 체계를 잘 유지하는 데 집중을 해주는 거잖아요. 일반 단백질 파우더 에는 면역 항체 기능은 없습니다. 그러면 면역 항체가 뭔지는 아시나요?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T세포와 B세포란 두 가지 핵심 면역 세포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T세포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 암세포를 직접 공격한다면 B세포는 항체를 만들어서 바이러스나 세균을 무력화시키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 B세포가 만드는 항체 중에서 혈액 속에 가장 많이 존재하고 면역 반응을 주로 담당하는 것이 바로 IgG입니다.
균이나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면 IgG가 달려들어서 그것을 무력화시켜줘요. 면역체계의 최전선 무기인 셈이죠. 그런데 일반 단백질에는 이 IgG가 없습니다. 면역체계를 직접 잡으려면 이 IgG가 풍부한 단백질이 필요한데요. 그게 바로 제가 오늘 소개드릴 이 초유 단백질입니다. 옛날 이야기 제가 하나만 더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할머니, 어머니 세대에서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갓 태어난 아이는 첫 젖이 약이다. 그게 바로 초유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 며칠간 나오는 젖, 우리 조상님들이 과학을 모르셨어도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초유가 면역의 시작이라는 걸 말이에요. 인도에는 5,000년 전통의 의학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유르베다라는 건데요. 이 아유르베다에서는 소의 초유를 면역과 활력의 약재로 사용했습니다. 현대 과학으로 밝혀진 결과도 이걸 증명해주고 있어요. 초유에는 IgG라는 면역 항체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특히 소의 초유는 IgG 함량이 사람의 초유보다도 훨씬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는 이 초유 단백질이 면역 보충제로 이미 오래전부터 활용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초유에는 락토페린이라는 성분도 있는데 장 속의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장 건강까지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통 의학인 동의보감에서 말씀드린 비위가 강하면 만병이 침범하지 못한다. 이 원리도 그대로입니다. 고기처럼 속이 부대낄 걱정도 없고 씹어서 드실 수 있는 형태입니다. 초유 단백질 보통 저희가 쿠팡이나 이런 데서 찾아보면은 분말가루로 된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거 뭐 아이들한테 물에 타서 주고 이러는 거에는 별로 상관이 없을 수 있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분유처럼 물에다가 이게 파우더를 넣고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귀찮죠. 이 콜로비아 초유 단백질에는 이렇게 알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약으로. 물에 타먹는 그런 귀찮음을 없애고 그냥 입에 넣고 씹어서 드셔도 돼요. 좀 씹어서 먹기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걸 물로 그냥 같이 넣어가지고 한 번에 삼켜버리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초유 단백질을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2알씩 먹는데요. 정말 맛있습니다. 일반 우유보다도 더 맛있어요. 근데 이 시중에 초유 단백질 제품이 정말 많잖아요. 대부분 IgG 함량이 0.5%에서 3% 수준 정도 되고 있어요. 함량이 낮으면 효과도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IgG 함량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방금 소개해드린 콜로비아, 이 006랩스의 콜로비아 초유 단백질은 뉴질랜드에서 나온 초유 단백질이에요. 뉴질랜드는 소들이 365일 넓은 초원에서 방목되는 환경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환경에서 자란 소의 초유라서 IgG 함량이 다른 제품들과 차원이 다릅니다. IgG가 이거는 20%나 들어있어요. 다른 제품들이 0.5에서 3%인 것과 비교하면 얼마나 차이가 큰지 벌써 아시겠죠? 이 IgG 함량을 제품에 명확하게 표시했습니다. 숫자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뜻이겠죠? GMP 해썹 인증도 당연히 받은 제품이고요. 뉴질랜드 현지에서 직배송이 되고 이거는 뉴질랜드 가보시면 면세점에서도 직접 판매를 하는 제품입니다. 이 가격이 지금 특가로 나와 있는데요. 이 특가 가격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제가 링크 남겨놨으니까 거기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침이나 저녁 후에 식후에 드시면 가장 좋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꾸준히 드시면 정말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면역은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 쌓이는 우리 삶의 결과 지표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면역 체계를 지키는 이 습관, 그중에 초유 단백질을 먹는 이 습관이 계속 우리 몸에 쌓이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환절기에 주변 사람들이 다 감기에 걸리는데 나는 끄떡없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환절기 때마다 몸살이 자주 걸린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걸 먹고 난 이후부터는 몸살이 잘 걸리지 않고 있습니다. 피곤해도 입술에 물집이 안 올라오는 것,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셨던 분들이 뭔가 달라졌다는 걸 직접 느끼시는 것,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게 면역 체계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신호입니다. 맛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드럽고 담백한데 달달해가지고 근데 설탕은 안 들어있어요. 손주들도 정말 좋아할 수 있습니다. 제 아이도 크면은 이거를 같이 먹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초유 단백질은 그래서 어느 정도 사 드시는 게 좋냐 제가 추천해보면 이 통 안에 120알 정도 들어있거든요. 제가 아침 저녁으로 2알씩 한 4알씩 먹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한 달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지금 제가 특가로 준비해드린 이 링크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통 한 통 늘어날수록 더 할인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최대 3통까지 할인이 들어가는데요. 3통을 다 사기엔 좀 부담스럽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영양제 한번 먹으면은 한 달 금방 가버리거든요. 보통 한 2달 정도도 금방 가는데 이걸 한 2달 정도 먹고 나니까 효과가 좀 나고 있구나 이걸 좀 제가 느끼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거 사실 때 120정 한 통 이거 말고 한 2통 정도 사시는 거 제가 추천드립니다. 이게 2통 사면은 한 통 가격보다 훨씬 더 싼 가격으로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면역 체계에 대해서 3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약식동원, 음식이 곧 약이다. 마늘, 브로콜리, 현미로 면역 체계를 챙기는 식습관을 가져가 주시고, 두환조결, 발은 따뜻하게 일주일에 서너 번 반식욕으로 체온을 올려가는 것, 체온 올리는 것 자체도 면역 체계에 정말 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젖이 약이라는 옛 어머니의 지혜, IgG 20% 초유 단백질로 면역 체계의 근본까지 채워주시는 걸 제가 추천드립니다. 이 3가지가 함께 갖춰졌을 때 비로소 면역 체계가 제대로 작동합니다. 500년 전 동의보감의 지혜와 현대 과학이 같은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콜로비아 링크는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콜라겐이 4분의 1로 줄어듭니다. 4가지만 챙기세요. 몸속 콜라겐 60세가 넘으면 4분의 1로 줄어들죠. 20대 중반에 100%였던 콜라겐 생성 능력이 40대가 되면 절반으로 뚝 떨어지고 60세가 넘으면 25%밖에 남지 않습니다. 75%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릎이 빡빡하고 거울을 볼 때마다 피부가 조금씩 처지는 느낌, 다들 한 번쯤 느껴보셨을 겁니다. 그게 바로 콜라겐이 빠져나가면서 몸이 보내는 신호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 콜라겐을 다시 끌어올리는데 반드시 필요한 4가지 영양소와 콜라겐을 지키는 4가지 생활 습관을 알려드릴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지금 당장 식탁에서 시작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럼 왜 콜라겐이 이렇게까지 줄어드는 걸까요? 피부는 물론이고 뼈, 근육, 관절, 장 점막까지 온몸 구석구석을 단단하게 붙들어 매는 역할을 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몸의 접착체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콜라겐을 만드는 공장이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멈춰가는 겁니다. 문제는 콜라겐이 줄어드는 게 단순히 세월이 흘렀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된 식습관, 수면 부족, 자외선, 만성염증 이런 것들이 콜라겐을 훨씬 더 빠르게 갉아먹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올바른 영양소를 제때 챙기면 이 공장을 다시 돌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생활 습관을 바꾼 60대에게 콜라겐 생성 능력이 25%에서 62%까지 회복됐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콜라겐은 먹어도 그대로 흡수가 안 되거든요. 분자가 너무 커서 몸이 소화하면서 다 쪼개버려요. 진짜 핵심은 몸이 스스로 콜라겐을 만들 수 있게 재료를 채워주는 겁니다. 그 재료가 바로 지금부터 알려드릴 4가지입니다. 4위는 단백질, 정확히 아미노산입니다. 콜라겐은 결국 단백질입니다. 그러니까 콜라겐을 만들려면 그 원재료가 되는 아미노산이 충분히 공급돼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글리신, 프롤린 이 2가지가 핵심입니다. 글리신은 콜라겐 전체의 약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큰 아미노산입니다. 이 원재료가 부족하면 아무리 다른 영양소가 갖춰져 있어도 콜라겐 자체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어디서 가장 효과적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바로 오래 끓인 사골국물, 닭곰탕, 속꼬리찜입니다. 뼈와 연골을 오래 끓이면 안에 있던 글리신과 프롤린이 국물로 천천히 녹아내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끓이는 시간이거든요. 최소 3시간에서 4시간은 끓여야 영양소가 충분히 우러나오는데 압력솥을 사용하시면 훨씬 짧은 시간에 훨씬 많은 영양소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어르신들이 오래전부터 사골국을 고아 드셨던 게 사실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거였습니다. 국물 요리가 번거로우신 분들은 닭가슴살, 달걀 흰자, 두부로도 충분히 채우실 수 있어요. 단 단백질은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몇 끼니마다 조금씩 나눠서 드시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한 번에 몰아서 드시면 몸이 다 흡수하지 못하고 배출해 버리거든요. 아침에 달걀 하나, 점심 두부 한 모, 저녁 닭고기 한 토막 이렇게 나눠서 꾸준히 채워주시는 게 바로 핵심입니다. 자, 3위는 구리입니다. 콜라겐 섬유가 만들어지고 나면 끝이 아니에요. 섬유끼리 서로 교차 결합이 되어야 진짜 탄력이 있고 탄탄한 조직이 완성됩니다. 이 마지막 결합을 완성하는 게 바로 구리거든요. 구리가 없으면 콜라겐이 만들어져도 흐물흐물해서 제 역할을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로 집을 지어도 마지막에 시멘트로 굳혀주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구리가 부족해지면 피부 탄력이 갑자기 확 떨어지고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빈혈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게 있어요. 구리와 아연은 서로 흡수를 경쟁합니다. 아연 보충제를 과하게 드시면 오히려 구리가 결핍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충제보다는 음식으로 균형 있게 채우시는 게 가장 안전해요. 구리가 가장 풍부한 식품은 단연 굴입니다. 굴 100g에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는 구리가 들어있어요. 굴이 제철이 아니거나 드시기가 불편하신 분들은 캐슈넛이 정말 좋은 대안입니다. 캐슈넛 한 줌, 약 30g 정도만 드셔도 하루 구리 권장량의 절반 가까이 채울 수 있거든요. 간식으로 그냥 집어 드시기만 해도 됩니다. 다크 초콜릿도 구리가 풍부하거든요. 카카오 함량이 70% 이상인 것으로 하루 2~3조각 정도만 드시면 구리 보충과 함께 항산화 효과까지 덤으로 챙길 수 있습니다. 다크 초콜릿 같은 경우는 중금속의 위험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하단 링크에다가 중금속이 없는 다크 초콜릿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이걸 드시면은 훨씬 더 건강하게 구리를 보충하실 수 있습니다. 자, 2위는 아연입니다. 아연은 세포가 콜라겐을 다시 만들라는 신호를 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에서 200가지가 넘는 효소 작용에 관여하는 미네랄인데 그 중에서도 콜라겐 합성 요소를 직접 활성화하는 핵심 역할을 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공장 가동 버튼 같은 겁니다. 재료가 아무리 잘 갖춰져 있어도 이 버튼이 눌리지 않으면 공장이 돌아가지가 않잖아요. 아연이 부족해지면 피부에 염증이 자꾸 생기고 상처 회복이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탈모가 심해지거나 미각이 둔해지는 것도 아연 결핍의 대표적인 신호예요. 특히 활동량이 줄고 식사량이 적어진 어르신들일수록 아연이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아까 3위 굴기에서도 말씀드렸죠. 사실 굴은 아연도 최고입니다. 굴 하나로 구리와 아연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겁니다. 굴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소고기도 좋습니다. 특히 살코기 부위에 아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드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자, 1위는 비타민 C입니다. 지금까지 3가지 영양소를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 3가지가 전부 갖춰져 있어도 비타민 C가 없으면 콜라겐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비타민 C는 콜라겐 합성 전 과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콜라겐을 구성하는 원료들이 강력한 삼중 나성 구조로 단단하게 엮이려면 비타민 C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비타민 C는 콜라겐을 완성하는 마지막 조합 공정의 핵심 부품입니다. 게다가 비타민 C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이미 만들어지는 콜라겐이 파괴되는 것도 막아줍니다. 콜라겐을 만드는 역할과 지키는 역할, 2가지를 동시에 하는 유일한 영양소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역사가 증명하는데요. 수백 년 전에 오랫동안 바다에 나가 있던 선원들이 과일을 전혀 먹지 못하면서 괴혈병에 걸렸습니다. 잇몸에서 피가 나고 치아가 빠지고 근육이 녹아내리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 모든 게 비타민 C 부족으로 콜라겐이 무너졌기 때문인데요. 비타민 C가 콜라겐에 얼마나 결정적인지 이 이야기 하나로 다 설명이 되죠. 그런데 사실 비타민 C 우리 밥상에 이미 다 들어있어요. 고추 하나만 봐도 그래요. 풋고추 100g에 비타민 C가 무려 100mg 이상 들어있습니다. 오렌지보다 훨씬 많은 양이에요. 피망도 마찬가지거든요. 피망 반 개만 드셔도 권장량은 훌쩍 넘습니다. 볶음 요리에 넣어도 좋고 그냥 썰어서 드셔도 됩니다. 브로콜리는 살짝 데쳐서 된장에 찍어 드시면 반찬으로도 훌륭하고요. 양배추는 쌈으로 드시거나 겉절이로 드시면 비타민 C를 부담 없이 채울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도 빼놓을 수 없죠. 아보카도는 비타민 C뿐만 아니라 건강한 지방이 풍부해서 콜라겐이 파괴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까지 합니다. 염증을 줄여주고 콜라겐이 오래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귤 2개, 3개, 딸기 한 줌도 훌륭한 선택이에요. 단 비타민 C는 열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끓이거나 볶으면 절반 이상이 파괴되기 때문에 되도록 생으로 드시는 게 핵심입니다. 고추도, 피망도, 브로콜리도 가열을 최소화하고 생으로 드시는 게 비타민 C 섭취에는 훨씬 효과적입니다. 지금까지 콜라겐을 만드는 4가지 영양소를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3위로 말씀드렸던 게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사실은 이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로 채워 넣어도 콜라겐이 빠져나가는 구멍을 막지 않으면 밑 빠진 똑에 물 붓기가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린 내용은요, 영양소만큼 중요합니다. 콜라겐을 지키는 첫 번째는 수면이에요. 콜라겐은 깊은 수면 중에서 가장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잠자리에 드신 직후에 깊은 수면 단계에서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바로 이때 콜라겐 생성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챙기셔도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면 효과가 크게 줄어들어요. 주무시기 1시간 전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매일 같은 시간에 주무시는 습관이 콜라겐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콜라겐을 지키는 두 번째는 자외선 관리입니다. 피부 노화와 관련된 손상의 최대 90%가 자외선에서 비롯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외선은 피부 속 콜라겐을 직접 파괴하기 때문에 외출하실 때 가벼운 선크림 하나가 콜라겐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단, 햇볕을 완전히 피하실 필요는 없어요. 적당한 햇볕은 비타민 D를 만들고 호르몬 균형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한낮 강한 자외선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콜라겐을 지키는 세 번째는 장 건강인데요. 장이 건강해야 콜라겐 원료가 제대로 흡수됩니다. 장 점막이 약해지면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드셔도 흡수가 안 돼요. 김치, 된장, 청국장처럼 발효식품을 꾸준히 드시면 장내 유익균이 늘어나면서 장 점막이 튼튼해집니다. 우리 전통의 식단이 장 건강에 최고입니다. 콜라겐을 지키는 마지막 네 번째는 혈당 관리입니다. 혈당이 올라갈 때마다 몸 안에 당화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 반응이 콜라겐 섬유를 딱딱하게 굳히고 망가뜨립니다. 흰 쌀밥보다는 잡곡밥, 단 음식과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콜라겐이 파괴되는 속도를 크게 늦출 수 있습니다. 식사로 잘 안 되신다면 바나바잎 추출물 영양제를 드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 10분에서 15분 가벼운 산책도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2주 정도 지나면 피부 윤기가 먼저 달라져요. 거울 보실 때 좀 다른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이 오실 겁니다. 또한 한 달쯤 지나면 계단 오를 때 무릎이 덜 시큰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콜라겐이 채워지면서 관절을 감싸는 완충 역할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속도 편해지는 걸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콜라겐이 장 점막을 든든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인데요. 단순히 피부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뼈가 단단해지고 관절이 편해지고 속이 편해지면서 일상이 달라집니다. 제가 각 순위마다 드린 작은 팁 하나를 실천해 보세요. 작은 것 하나가 한 달 후 그리고 1년 후를 바꿔줍니다. 혈압, 혈당, 무릎 관절 이 세 가지가 한 번에 잡힌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콩나물, 그냥 해장국 재료라고만 알고 계셨죠? 그런데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나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혈관 벽에 쌓인 노폐물을 밀어내고 치솟은 혈당을 잡아주고 약해지는 뼈를 단단하게 붙잡아주는 성분이 이 조그마한 콩나물 안에 전부 들어있거든요. 그것도 전 세계에서 오직 우리나라에서만 먹는 식재료입니다. G20 정상회의 때 각국 퍼스트 레이디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식탁에 오른 음식 중 하나가 바로 콩나물국이었습니다. 외국 손님들이 신기하게 쳐다봤다고 하죠.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나머지 그냥 지나쳤던 이 식재료가 사실은 어르신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겁니다. 그런 콩나물이 왜 이렇게 대단한 건지 바로 핵심부터 말씀드릴게요. 콩나물의 비밀은 바로 아스파라간산과 이소플라본이라는 두 가지 성분에 있습니다. 아스파라간산은 우리 몸속의 피로 물질을 분해해서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성분입니다. 술 마신 다음날 콩나물국 한 그릇 먹으면 속이 팍 풀리는 게 바로 이 성분 덕분이에요. 이 성분이 해장만 해주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 쌓인 피로를 풀고 간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데도 꾸준히 작용을 합니다. 이소플라본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고 불리는 성분인데요. 이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면 여성 호르몬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뼈가 약해지고 혈관이 딱딱해지고 무릎 연골이 닳기 시작해요. 이소플라본은 그 빈자리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년 여성뿐만 아니라 중년 남성에게도 혈관 건강 측면에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콩에는 원래 비타민C가 전혀 없거든요. 콩이 싹을 틔워서 콩나물이 되는 순간 비타민C가 새로 생겨납니다.
발화 후에 5에서 6일 정도 사이에 비타민 함량이 가장 높아지는데 이게 바로 콩나물을 신선할 때 먹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콩나물을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배가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콩나물 혼자서도 훌륭하지만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몸에서 흡수되는 영양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콩나물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첫 번째는 마늘과 돼지고기입니다. 콩나물국을 끓이실 때 다진 마늘을 꼭 넣어보세요. 콩나물에 들어있는 아스파라긴산이 피로물질을 분해하는데 마늘의 알리신이 더해지면 피로회복 효과가 한층 강해집니다. 여기에 돼지고기까지 곁들이면 금상첨화입니다. 돼지고기는 비타민 B1이 풍부한 식재료인데 알리신이 비타민 B1의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콩나물국에 다진 마늘을 듬뿍 넣고 돼지고기 수육이나 제육볶음을 한 접시 넣으시면 피로회복과 간 기능 관리에 아주 유리한 한 끼 식사가 됩니다. 콩나물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두 번째는 두부입니다. 두 번째라서 두부입니다. 혈압이나 콜레스테롤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특히 권해드리고 싶은 조합인데요. 콩나물에는 혈관 벽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비타민 K와 식이섬유가 들어있는데 두부의 식물성 단백질이 더해지면 혈관을 보호하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콩나물 두부조림 하나면 반찬 걱정도 없고 혈관 걱정도 한결 덜 수 있습니다. 콩나물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세 번째는 표고버섯과 잡곡밥입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골다공증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조합인데요. 콩나물의 이소플라본이 뼈를 지키는 역할을 하는데 버섯의 비타민 D가 칼슘 흡수를 도와주면서 이 효과가 더욱 강해집니다. 뼈를 유지하는 데는 칼슘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칼슘을 뼈에 붙잡아두는 비타민 D가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하거든요. 여기에 잡곡밥까지 더해지면 혈당까지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한 끼가 완성이 됩니다. 그럼 지금 말씀드린 조합 중에서 오늘 당장 따라하실 수 있는 레시피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콩나물 두부 된장국입니다. 재료는 간단해요. 콩나물 한 줌, 두부 반모, 표고버섯 두세 개, 다진 마늘 한 숟가락, 된장 한 숟가락 반이면 됩니다. 만드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냄비에 물을 500ml를 붓고 된장을 풀어줍니다. 여기에 표고버섯을 썰어 넣고 중불에서 끓여주세요. 국물이 우러나기 시작하면 콩나물을 넣는데 이때 뚜껑을 열고 끓여야 비린내가 나지 않습니다. 콩나물이 어느 정도 익으면 두부를 한 입 크기로 잘라 넣고 마지막에 다진 마늘을 넣어서 한 소끔 더 끓여주면 완성입니다. 이 조합이 왜 좋냐면 콩나물의 이소플라본과 비타민 K가 뼈와 혈관을 지키고 두부의 식물성 단백질이 근육을 붙잡아주고 표고버섯의 비타민 D가 칼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된장까지 더해지면 장 건강에도 유리하죠. 혈관 건강, 뼈, 근육, 장을 한꺼번에 챙기는 국 한 그릇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말씀드려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콩나물이 몸에 좋다고 해서 몇 끼 듬뿍듬뿍 드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을 드리는데요. 좋은 음식도 균형이 중요합니다. 콩나물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이게 장 건강에는 도움이 되지만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속이 부글거리거나 복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좋은 식재료도 어떻게 조리하고 얼마나 먹느냐가 결국 건강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콩나물이 좋다고 해서 뭐든 같이 드셔도 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함께 먹으면 콩나물의 좋은 성분을 다 망쳐버리는 음식들이 있거든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들 꼭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 콩나물과 우유는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직접 같이 드시는 분들은 많지 않겠지만 콩나물 드신 후에 바로 우유 한 잔이나 라떼를 즐기시는 분들 계신가요? 이렇게 식후에 바로 드시는 것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콩나물과 우유의 단백질이 서로 엉키면서 소화가 어려워지고 속이 더부룩하거나 배탈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콩나물 드신 날은 우유나 라떼는 조금 나중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콩나물 무침하실 때 식초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새콤달콤하게 식초나 초고추장을 넣어 드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맛은 있지만 식초가 콩나물의 영양소를 파괴할 수 있어서 몸에는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콩나물의 좋은 영양소를 흡수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새콤한 맛이 당기신다면 아주 소량만 사용하시고 대신 들기름이나 참기름으로 풍미를 살리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 두 가지만 지키시면 콩나물을 훨씬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평소 위장이 약하시거나 몸이 냉한 체질이신 분들은 콩나물국 끓이실 때 생강 슬라이스 두세 조각만 넣어보세요. 생강의 따뜻한 성질이 콩나물의 찬 기운을 중화시켜줘서 속이 한결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콩나물 얘기를 길게 드렸는데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콩나물 혼자가 아니라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마늘과 돼지고기를 곁들이면 피로 회복이 되고 두부와 함께 드시면 혈관이 튼튼해지고 표고버섯과 잡곡밥을 더하면 뼈와 혈당까지 잡을 수 있습니다. 1,000원짜리 콩나물 한 봉지가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보약이 되는 겁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이맘때쯤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바로 감기인데요. 아침 저녁으로 코가 막히고 목이 칼칼하고 괜히 몸이 으슬으슬한 느낌. 혹시 요즘 이런 증상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제가 오늘 소개드릴 과일 하나가 있습니다. 겉모양은 솔직히 좀 못생겼어요. 울퉁불퉁하고 꼭지 부분이 봉긋 솟아 있어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뭐지?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못생긴 과일이요, 병원에서도 겨울철이면 꼭 챙겨 드시라고 권하는 과일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한라봉이에요. 한라봉이라는 이름 어디서 왔는지 아시나요? 꼭지 부분이 봉긋 솟은 모양이 마치 한라산 봉우리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제주도의 상징인 한라산 이름을 그대로 가져온 거죠. 그래서 한라봉은 제주도의 대표 특산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한라봉이요, 그냥 맛있는 과일이 아니라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라봉 한 개에는 일반 감귤 2~3개 분량의 비타민C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한라봉 하나만 드셔도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C의 절반 이상을 채울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라봉에는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의 결정체. 이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니에요. 오늘 이 한라봉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한라봉이 우리 몸에 어떻게 좋은지, 특히 어르신들 건강에 왜 도움이 되는지 하나하나 말씀드릴 거고요. 한라봉과 함께 드시면 그야말로 보약이 되는 음식들도 알려드릴 겁니다. 브로콜리랑 같이 드시면 왜 좋은지, 고기 드실 때 한라봉을 곁들이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요,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한라봉도 잘못 드시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꼭 짚어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좋은 한라봉 고르는 법, 맛있게 드시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나이가 들면 가장 먼저 느끼는 변화가 뭘까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괜히 몸이 무겁고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 조금만 움직여도 피로가 쉽게 쌓이고 회복도 더딘 것 같고요. 특히 겨울철에는 감기도 자주 걸리고 한 번 걸리면 낫는데도 오래 걸리죠. 눈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글씨가 잘 안 보여서 팔을 쭉 뻗어 보게 되고 TV 자막도 흐릿하게 느껴지고요. 눈이 뻑뻑하고 건조한 느낌도 자주 드시죠? 혈관 건강도 걱정입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얘기를 들으셨거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혈관에 기름기가 쌓이면 동맥경화나 뇌졸중 같은 무서운 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탄력이 떨어지고 잔주름이 늘어나고 기미나 잡티도 점점 짙어지죠. 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오신다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장 건강은 어떠세요? 변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아침마다 화장실에 끙끙대다 보면 하루 종일 기분이 찝찝하죠.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한 느낌, 이것도 삶의 질을 많이 떨어뜨립니다. 이런 증상들 그냥 나이 탓이겠거니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게 계속 쌓이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기가 폐렴으로 번질 수도 있고, 혈관 건강이 나빠지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커지죠. 그렇다면 왜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 걸까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겪습니다. 먼저 면역력부터 살펴볼게요. 대한면역학회 설명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면역세포의 기능이 저하된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면역세포가 빠르게 대응해서 물리쳤는데 나이가 들면 이 반응 속도가 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에도 더 잘 걸리고 한 번 걸리면 낫는데도 오래 걸리는 겁니다. 피로가 쉽게 쌓이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젖산이라는 피로 물질이 생깁니다. 젊었을 때는 이 젖산이 빨리 분해되는데 나이가 들면 분해 속도가 느려져요. 그래서 조금만 움직여도 피로가 쌓이고 회복도 더딘 겁니다. 눈 건강이 나빠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안과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40대 이후부터 눈의 수정체 탄력이 떨어지기 시작한다고 해요. 그래서 가까운 것이 잘 안 보이는 노안이 오는 거죠. 여기에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안구건조증이나 야맹증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혈관 건강은 더 심각합니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 어르신 중에 절반 가까이가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을 갖고 계신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기 쉬워지고 혈관이 딱딱해지면서 동맥경화로 이어질 수 있어요. 피부 노화의 주범은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가 피부 세포를 공격하면 콜라겐이 파괴되고 탄력이 떨어지면서 주름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자외선 노출까지 더해지면 기미나 잡티도 짙어지죠. 장 건강이 나빠지는 건 장 운동이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장의 연동 운동이 약해지고 여기에 수분 섭취가 부족하거나 식이섬유를 충분히 못 드시면 변비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참 복잡하죠. 노화에다가 생활습관까지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여러 문제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과일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한라봉이에요. 한라봉에는 비타민C, 구연산, 헤스페리딘, 카로티노이드 같은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지금부터 이 성분들이 우리 몸에 어떻게 좋은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면역 강화와 감기 예방입니다. 한라봉에는 비타민C가 100g당 53mg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일반 감귤이 36mg이니까 한라봉이 약 1.5배 많은 거예요.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한라봉 한 개면 하루 비타민C 권장량의 절반 이상을 충족할 수 있다고 합니다. 비타민C는 면역세포의 활동을 도와줍니다. 백혈구가 바이러스와 싸울 때 비타민C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비타민C가 충분하면 감기에 덜 걸리고 걸려도 빨리 낫는 거예요. 특히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겨울철에 어르신들께 한라봉은 정말 좋은 과일입니다. 두 번째는 피로회복 효과입니다. 한라봉의 상큼한 신맛 느껴보셨죠? 이 신맛의 정체가 바로 구연산입니다. 구연산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참여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젖산이라는 피로물질이 쌓이는 걸 막아줍니다. 쉽게 말해서 피로가 덜 쌓이게 해주는 거예요. 구연산에는 또 다른 좋은 점이 있습니다. 칼슘의 체내 흡수율을 높여준다는 거예요. 골다공증이 걱정되시는 분들, 한라봉 드시면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눈 건강입니다. 한라봉에는 비타민 A도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A는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안구건조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줘요. 대한안과학회에서도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야맹증이나 안구건조증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TV를 많이 보시는 분들, 노안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한라봉이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혈관 건강입니다. 이 부분은 특히 중요해요. 한라봉을 드실 때 속껍질 있잖아요. 하얀 실 같은 부분이요. 이걸 벗겨내고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이 속껍질에 아주 귀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헤스페리딘이라는 성분인데요. 비타민 P라고도 불립니다. 한국식품영양과학회에서 연구에 따르면 헤스페리딘은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관에 지방이 쌓이는 걸 막아준다고 합니다.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해주고 혈액순환도 개선해줘요. 동맥경화, 뇌졸중, 고지혈증 예방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라봉 드실 때 속껍질 벗기지 마시고 그대로 드세요. 그게 더 몸에 좋습니다. 다섯 번째, 항노화 효과입니다. 한라봉의 선명한 주황색 예쁘죠? 이 색깔의 비밀이 카로티노이드라는 색소 성분입니다. 카로티노이드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요. 우리 몸에서 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 이걸 제거해 주는 겁니다.
활성산소가 줄어들면 세포 손상이 줄어들고 노화도 늦춰줍니다. 한라봉에는 비타민 E도 들어있어서 피부 노화를 막는 데도 도움이 돼요.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늘어나는 게 걱정이시라면 한라봉을 꾸준히 드셔보세요. 여섯 번째, 피부 미용 효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비타민C가 여기서도 활약해요.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고 콜라겐은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단백질이거든요. 비타민C가 충분하면 피부가 탱탱해지는 겁니다. 비타민C는 또 멜라닌 색소가 만들어지는 걸 억제해요. 기미나 잡티가 옅어지고 피부톤이 밝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재밌는 활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한라봉 껍질을 깨끗이 씻어서 바싹 말린 다음에 뜨거운 물에 우려서 진피차처럼 드실 수 있어요. 이 물로 세안을 하시면 건성 피부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일곱 번째, 장 건강과 변비 해소입니다. 한라봉에는 식이섬유와 팩틴 성분이 풍부합니다.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이 잘 자라도록 도와주고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줘요.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정말 좋습니다. 장이 편해지면 삶의 질이 확 달라져요. 아침마다 배가 가볍고 화장실 스트레스가 줄어드니까 외출도 한결 가벼워지죠. 과식하고 속이 더부룩할 때 한라봉을 드시면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 다이어트에도 좋습니다. 한라봉은 당도가 높지만 칼로리는 낮아요. 100g당 약 48kcal 밖에 안 됩니다. 사과가 57, 배가 51이니까 한라봉이 더 낫죠. 한라봉 한 개가 250g 정도 되는데 그래봐야 80에서 90kcal예요. 간식으로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식이섬유가 포만감을 주고 헤스페리딘이 체지방 분해에도 도움을 준다고 해요. 달콤하면서도 가볍게 드실 수 있는 과일입니다. 아홉 번째는 항암 효과까지 있습니다. 한라봉 껍질에는 리모넨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리모넨은 진정작용과 함께 항암 작용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라봉 껍질을 버리지 마시고 깨끗이 씻어서 말린 후 차로 우려 드시면 리모넨 성분까지 섭취할 수 있습니다. 좋은 점이 정말 많죠. 근데 이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어떻게 드시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한라봉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생으로 드시는 겁니다. 껍질을 벗겨서 그대로 드세요. 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속껍질은 벗기지 마시고 하얀 실 같은 부분에 비타민 P가 가장 많이 들어있으니까 하얀 실도 같이 드세요. 하루에 얼마나 드시면 될까요? 2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아무리 맛있어도 더 드시고 싶은 유혹은 참으셔야 돼요. 이유는 나중에 주의사항에서 말씀드릴게요. 드시는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공복보다는 식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디저트로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복에 드시면 위산 분비가 촉진돼서 속이 쓰릴 수 있거든요. 이제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이게 최고의 궁합이에요. 브로콜리에는 철분이 풍부한데 한라봉의 비타민C가 철분 흡수를 촉진합니다. 한국영양학회 자료에 따르면 비타민C가 철분의 체내 흡수율을 최대 6배까지 높여준다고 해요. 빈혈 예방이 필요하신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 샐러드 만드실 때 데친 브로콜리와 한라봉을 함께 넣어보세요. 두 번째는 고기류입니다. 한라봉의 시트러스 향이 고기의 누린내를 잡아줘요. 고기를 구우실 때 한라봉 슬라이스를 함께 구우시면 향긋한 맛이 스며들면서 풍미가 좋아집니다. 돼지고기, 닭고기와 특히 잘 어울려요. 세 번째는 해산물입니다. 낙지나 생선의 비린내를 잡아주는데 탁월해요. 한라봉 낙지 무침이라는 요리가 있는데 한라봉즙을 양념에 넣으면 새콤달콤하면서도 비린내 없이 깔끔한 맛이 납니다. 네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한라봉의 비타민과 견과류의 불포화 지방산, 단백질이 만나면 영양 균형이 딱 맞아요. 간식으로 한라봉과 호두나 아몬드를 함께 드셔보세요. 다섯 번째는 요구르트입니다. 한라봉의 식이섬유와 요구르트의 유산균이 만나면 장 건강에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아침에 요구르트에 한라봉을 넣어서 드시면 장도 편해지고 맛도 좋아져요. 한라봉 껍질도 절대 버리지 마세요. 깨끗이 씻어서 채 썰어서 일주일 정도 바짝 말린 다음에 뜨거운 물에 우려서 꿀 타서 드시면 한라봉차가 됩니다. 감기 예방, 부종 완화,
소화 촉진에 좋고 껍질에 있는 리모넨 성분까지 섭취할 수 있습니다. 좋은 한라봉 고르는 법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껍질이 얇고 손에 들었을 때 묵직한 걸 고르세요. 색이 선명한 주황색이고 꼭지가 싱싱한 녹색인 게 좋습니다. 껍질이 두껍고 푹신한 건 피하시고요. 한 가지 더, 한라봉은 후숙과일이에요. 갓 수확한 한라봉은 즙이 적고 푸석할 수 있습니다. 3일에서 7일 정도 숙성시킨 후 드시면 신맛이 줄고 단맛이 강해져요. 서늘하고 통풍 잘 되는 곳에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좋은 점이 많지만 한 가지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첫 번째, 과다 섭취 시 손발이 노래질 수 있어요. 한라봉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피부가 노랗게 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손바닥이나 발바닥이요. 이걸 카로틴 혈증이라고 하는데 한라봉의 풍부한 베타카로틴이 피하 지방에 축적되면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황달이랑 헷갈리실 수 있는데 황달은 눈 흰자위까지 노래지지만 카로틴 혈증은 눈은 정상입니다. 건강에 해로운 건 아니고 섭취량을 줄이면 며칠 내로 정상으로 돌아와요. 하지만 손발이 노래졌다면 너무 많이 드셨다는 신호니까 양을 줄이셔야 합니다. 두 번째, 당뇨병 환자분들은 주의하셔야 해요. 한라봉은 당도가 13에서 16 브릭스로 꽤 높은 편입니다. 대한당뇨병학회에서도 과일 섭취 시 혈당 상승에 주의하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소량씩 나눠서 드세요. 식이섬유가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해주긴 하지만 과다 섭취는 금물입니다. 세 번째, 몸이 찬 분들도 조심하셔야 돼요. 감귤류는 대체로 찬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 손발이 차거나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실온에 두었다가 드시면 좀 낫습니다. 네 번째,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한라봉에는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약하시면 칼륨 배출이 어려울 수 있어요. 대한신장학회에서도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칼륨 섭취를 조절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에 적정량만 드세요. 다섯 번째, 위장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복에 한라봉을 많이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꼭 식후 디저트로 드시는 게 좋아요. 같은 음식도 사람에 따라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처음 드실 때는 소량부터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살펴보시고 혈압약이나 다른 약을 드시는 분들은 전문의와 상담한 후에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오늘 한라봉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한라봉은 한라산 봉우리를 닮은 모양에서 이름을 얻은 제주도의 대표 과일이에요. 울퉁불퉁 못생긴 외모와 다르게 속에는 어마어마한 영양이 담겨 있죠. 비타민의 결정체라는 별명은 괜히 붙은 게 아닙니다. 농촌진흥청 연구에 따르면 한라봉 한 개에 감귤 두세 개 분량의 비타민 C가 들어있고 면역력 강화, 피로 회복, 눈 건강, 혈관 건강, 항노화, 피부 미용, 장 건강까지 정말 다양한 효능이 있습니다. 특히 속껍질에 들어있는 헤스페리딘은 혈관 건강에 탁월하니까 드실 때 속껍질 벗기지 마시고 그대로 드세요. 브로콜리와 함께 드시면 철분 흡수가 좋아지고 고기나 해산물과 함께 드시면 비린내도 잡아주면서 풍미도 살려줍니다. 다만 하루 두세 개 정도가 적당하고요. 당뇨가 있으신 분, 신장이 안 좋으신 분, 몸이 찬 분들은 양을 조절해서 드셔야 합니다. 공복보다는 식후에 드시는 게 좋고요. 좋은 한라봉은 껍질이 얇고 묵직한 걸 고르시면 됩니다. 후숙 과일이니까 상온에서 며칠 숙성시킨 후에 드시면 더 달고 맛있습니다. 겨울철 면역력이 걱정되시는 어르신 여러분, 한라봉 하나로 건강도 챙기고 맛있는 간식도 즐겨보세요. 단 너무 맛있다고 계속 드시다가 손발 노래지는 건 조심하시고요.